자, 물리 전류의 자기작용 보도록 할게요. 뭐 자석은 당연히 자기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전류가 흘러가도 전류가 흘러가도 발생해도 주변에 이렇게 자석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걸 전류의 자기작용 또는 뭐 전자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첫 번째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었어요, 그죠? 직선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주변에 자기장의 영향 공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한대요. 동심원 모양으로, 원 모양으로. 그 방향은 어떻게 되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었죠.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맞춰주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회전시켜줍니다. 도선을 따라 감아주게 되면 그 감싸지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림에서 보시면 올라갑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맞추시고 네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감싸주게 되죠. 그죠?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간격이 갈수록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넓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방향은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으로 이제 찾아주시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서 멀어지면 약해지고요. 전류가 세면 세지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기장의 세기 B는 R분의 I. 자기장의 기본 단위는 테슬라야, 테슬라. 자, 거리분의 전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도선에 지금 전류가 흘러갈 때, 전류가 일정할 때, 뭐 세기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거리가 R이고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면은 반비례니까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죠? 전류가 일정할 때, 그죠? 그래서 도선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도선 옆으로 오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쭉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엄청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공식은 지금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공식은 도선 한 개짜리로는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합성 자기장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네요. 무조건 나오죠. 도선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까지 주고 물어봅니다. 어쨌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전류가 올라가고 있네요. 전류가 올라가면 오른손으로 도선 기준으로 감싸주면 이쪽으로는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나오네요. 자, 이 표시, 이거 잘못했네요. 제가. sorry.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옵니다. A 도선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는 표현, 이게 나온다는 표시입니다. B 도선에 의해서도 이쪽으로 이쪽 방면 들어가고 이쪽 방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 도선 사이에서 전류의 방향이 똑같으면 요 A, B 사이에서는 상쇄가 일어나네요. 상쇄. A, B 도선 바깥쪽에서는 보강이 일어나겠군요. 보강이 이쪽에서는 다시 그려야 되나? 여기 그려놨네요. A, B 도선 바깥쪽에서는 여기선 보강, 이쪽에서는 튀어나오는 걸로 보강, 들어가는 걸로 보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도선 사이가 제일 약해요. 지금 이렇게 이 경우에는 자, 정중앙 P점에서는 어떻게 되니 봤더니요. 거리가 R이고 여기도 R 똑같네요. R분의 I를 B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 B, 나오는 거 B 합성하면 얼마? 0입니다. 합성 자기장은 0 이렇게 됩니다. Q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Q점까지만 하죠. 어디 갔어? Q점까지만 하죠. 자, A 도선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 거리가 R 3배 멀어졌어요. 그러면 3분의 B로 하시면 되고요. B 도선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 R분의 I니까 B면 되고요. 둘이 합성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4B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이걸 뭐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팁으로 보시면 두 개의 도선 두 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류가 1대2라고 하면 요 구역에서 상쇄가 일어나는데 1대2 지점 이 거리가 1대
이 지점, 예, 요 지점에서 합성된 자기장이 0이다. 0이 되는 곳. 거꾸로 문제 나올 때요. 두 도선 사이에서 0인 곳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고요. 거리 B를 따져서 전류의 세기도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고요.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가 I고 네가 I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이 두 도선 바깥쪽에서 0이 되는 곳이 존재하게 돼요. B 도선이 거리가 멀어도 전류가 얘가 세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반대일 텐데, 자, A 도선에 의해서 들어가고 이쪽에 나온다고 할게요. B 도선에 의해서는 이쪽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나와요. 들어가고 그러면은 요 보시면은 가운데 A, B 사이에서는 보강이 일어나고요. 더 세지고 A와 B 바깥쪽에서 상쇄가 일어납니다. 상쇄. 그런데 0이 되는 곳이 어디냐? 이쪽이냐 보시면 B 도선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도 A 도선하고 서로 다이다이 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서 거리가 1대2, 1대2로 외분하는 지점, 요 지점에서 합성된 자기장이 0일 겁니다. 네, 그런 거 두 개 팁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직선도선을 감싸준 거를 이제 원형도선이라고 하는데요. 원형도선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도선의 경우에는 중앙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주로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겠죠. 네,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예, 여기는 올라가니까요. 자기장이 그림처럼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는 내려옵니다. 그죠? 네,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도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보강이 일어나요. 보강이. 예, 이 원형도선 내부에서는 보강이 일어납니다. 자기장들이. 정중앙에서는 네, 이렇게 튀어나오는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전류가 그림처럼 흐르면 정중앙에서는 튀어나오네. 이걸 다시 그리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정중앙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그림이군요. 그럼 반대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정중앙에서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자기장이, 그죠? 원형도선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냐 나오냐 중심에서 주로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자, 원형도선 도선 중심에서는 직선 모양이고 도선에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직선 도선의 영향이 커지니까요.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라고 본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추시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으로 맞춰 봤을 때 이 중심에서 나오느냐 들어가느냐 따져볼 수 있겠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B는 R분의 A 식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심에서의 세기예요. 자,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세기고, 그럼 R은 누구겠어? 거리가 아니라 반지름으로, 여기 있네. 반지름으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군요. 왜 중심에서의 세기를 공식으로 만들어 놨니? 중심에서의 세기가 다른 지점하고 세기들이 다 달라요. 원형도선에서는. 원형도선에 뭐 여기건 중심이건 다 세기가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중심 5점이라고 하면 여기 A점 5점 달라요. 세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에서의 세기를 갖다가 일단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중심에서의 세기가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합니다. A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5점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중심이 아닌 지점이 더 세요. 자, 그래서 그때 직선도선에서 합성한 걸로 합성을 하셔야 됩니다. 중심이 아닌 경우는. 요로 전류가 흘러갈 때 요놈에 의한 세기 얼마, 요놈에 의한 세기 얼마,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순히 중심에서는 공식으로 이렇게 R분의 I에 비례한다 만들어 놨고요.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거리 R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거리 2R, 전류가 이쪽으로 3I 뭐 이렇게 흘러간다 할 때, 자, 작은 원에 의해서는 튀어나오네요. 튀어나와요. 그 세기를 B라고 할게요. R분의 I를 B라고 할게요. 그럼 큰 원에 의해서는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저기장 만들어지고요. 거리가 반지름이 2R에다가 세기가 3I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3B가 되겠고요. 둘이 합성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남겠네요. 2분의 B가 남겠네요.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겠죠. 자, 세 번째,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코일은 다른 거 안 물어보죠. 주로 이제 방향주로 물어봅니다. 오른손 네 손가락을 거꾸로, 앞에 선 거랑 반대죠.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회전 방향으로 감싸질 때, 전류 회전 방향으로 맞출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감겨져 있는지를 잘 보셔요. 감겨져 있는지 잘 보시고 맞춰서 회전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내부에서의 세기를 보시면 가문수 곱하기 전류의 세기. 반지름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네요. 그죠? 자,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균일합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지름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가문 숫자와 전류의 세기만 필요하고요. 가문수의 기준은 1m입니다. 이게 단위 길이다. 1m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cm 막대기에 100번을 감았다라고 하면 가문수에는 몇 번이다? 이걸 1m짜리 50cm 두 개 붙여야 1m 되니까 가문수는 200번이라는 얘기죠. 200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환은요. 첫 번째 뭐가 나왔냐? 전자기력 얘기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자석 사이에 도선을 깔고요.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특정한 쪽으로 힘을 받아요. 이 그림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이쪽이 S극이고 이쪽이 N극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가운데 도선을 이렇게 설치를 했네요. 여기를 관통하는 도선을 설치를 했고요. 전류가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들어가는 게 표시가 이거죠. 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를 흐르게 만들었어요. 들어가는 방향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네요. 이 방향으로. 그죠? 그런데 외부에서는 N에서 S극으로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선의 위쪽을 보시면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상쇄. 아래쪽을 보시면 같은 방향이죠. 보강. 자기력선이 굉장히 밑에 강하게 일어나고요. 위에는 약해져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도선은 강한 데서 약한 쪽으로 밀려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요. 라는 그림이 이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저거를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플레밍 아저씨가 방향을 만들어 놨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그림은 오른손인데 최초 만들었을 때는 왼손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손바닥 쫙 오른손 펼치시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맞추세요. 무조건. 그럼 그 다음에는 전류의 방향을 두 번째로 맞추시면 알아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가. 자, 플랭크의 왼손 법칙으로 힘을 받는 방향을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인가요? 장치들인가 봐요. 자기부상 열차니, MRI, 뇌자도 장비,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뭐 나온 적 없고요.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자석도 마찬가지.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한 이용한 에너지 전환 과정.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줬을 때 전자기력이 발생하면서 움직여야 되죠.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동기. 기본적으로 회전자가 있고 꼭 뭐가 있어야 돼? 자석이 있어야 돼요. 회전자, 이 도선이죠. 도선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회전하게끔
주변에 꼭 자석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전자기력이 발생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먼저 전동기는 전기를 흘리게 해줘야 됩니다. 전류를 흘려주고요. 외부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간섭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은 회전하는 방향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전류 방향 보시고 전류 방향 이렇게 문제에다 여러분들이 그려주시고 N에서 S극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선도 그려주시고요. 자기장의 방향도 그려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 쫙 펼치셔가지고 자기장의 방향 1번을 먼저 오른손 네 손가락 방향으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2번으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럼 알아서 3번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도선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 뭐 그런 것들 고르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 중에서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또 다른 결국엔 소리 에너지인데 바꾸는 장치 스피커. 이것도 뭐 엄청 많이 나오죠. 자석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코일도 있어야 되고 흔들리는 진동판이 있네요. 세 가지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석이 있으면 진동판이 있고요.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기 스피커에는 기본적으로 교류 전기를 써야 돼요. 교류. 직류는 안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류는 1번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2번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1번일 때는 넘어가니까 이쪽이 N극이 돼요. N극 미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2번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넘어오니까 이쪽이 N극이 될 거고 이쪽이 S극이 될 거고 잡아당기게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200Hz라고 합시다. 그럼 1초에 200번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초에 이게 200번 다다다 부르르 떨린단 말이에요. 고음이 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교류 전원을 이용을 해라. 스피커는. 그래서 발생하는 전자기력으로 진동판을 흔드는 장치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진동판의 진동으로 인해서 공기 분자를 떨리게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자주 나왔어요. 스피커는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고 전동기도 마찬가지. 자, 그 정도 내용이네요. 잘 본문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